여러분, 전산세무 2급 95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라면 우리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계속 기업의 가정, 기업 실체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아닌 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런 건. 다음, 두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이 지금 창고에 있는 건 200만 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 외에, 창고 외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미착 상품이 다 같이 15만 원 있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배에다 물건을 실은 순간 우리는 여기 선적이죠. 도착. 여기가 선적이면 배에다 물건을 실어주는 순간 매매된 거죠. 매입자 입장이라 그랬죠. 매입자 입장은 내 거죠, 내 거. 지금 운송 중에 있으면 그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 그러니까 이거 전부가 다 15만 원 내 거다 하고 적어놓으세요. 내 거. 요거 200만 원도 내 거. 요것도 내 거. 내 것만 찾는 거예요. 기말재고. 다음 시성품 써보고 사용해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하고 50만 원치 보냈는데 40%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어요. 40%는 팔렸어요. 그럼 팔린 거 40% 빼고 몇 프로만? 60%만 내 거죠. 40% 빼고 나머지 60%만 남아있는 기말재고다 이런 얘기지. 50만 원에 60%는 얼마 나와요? 30만 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30만 원. 다음 장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여러분 있잖아요. 인도하는 순간 매매가 된 거죠. 돈 받는 거하고 상관없이 매매가 된 거예요. 다음 적성품. 적성품 40만 원 중에서 수탁자로부터 75%를 판매했대요. 75%를 팔았으면 안 팔린 게 몇 프로예요? 안 팔린 게 25%죠. 40만 원에 25%는 10만 원이죠. 10만 원. 예. 그래서 1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200만원을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55만원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다음 3번 가볼게요. 3번은 일반 기업의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자,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여러분 요건 지문은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현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요건 암기가 돼야 됩니다. 배당금은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함을 원칙이 공정가치죠. 원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평가 손실은 단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자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라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지금 이야기한 대로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매도 가능 증권이 원칙은 뭐예요? 비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질문이 상당히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좀 전에 질문했던 내용도 120번대로 한 것이 유동이에요. 유동자산.
8번인가? 170번대로 한 것이 비유동자산이에요.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보유 목적에 따라 1년 이내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은 4번을 가도록 합니다. 4번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에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네요. 토지의 취득원가가 아니라고? 아니지. 세금원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취득세니까. 틀린 거 2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채나 공채 등 불가피하게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그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익은 여러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유형자산 설계는 취득과 관련 같이 봐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것은 취득 시점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는요, 5번 갈 거예요. 자, 5번은 수익의 인식은 시험에 빠질 데가 없이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위탁 판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수탁자가 누가요? 부탁을 받은 수탁자가 물건을 판매할 때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시용 판매는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할부 판매든 장기 판매든 구분 없이 고객에게 뭐한 날 인도하는 시점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 5번, 6번. 자, 6번은 원가의 개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통제 가능 원가,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맞습니다. 통제 원가. 매몰 원가는 기발생 원가요, 과거 원가요, 이미 발생된 원가요, 현재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안 되는 원가. 이미 발생된 원가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이 없다. 기회 원가.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이것도 기회비용 맞죠? 자, 관련 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가 관련 원가입니다. 간접적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 자,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면, 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차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요. 중고시장에 가면 5천만 원이 들어요. 친구한테 사면은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차가 필요하면 승용차라고 해볼게요. 승용차를 구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는 여러분 신규 새차, 새로운 차, 새차, 이것은 중고차, 이것은 친구에게, 친한 사람에게. 그럼 내가 새 차를 구입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을 선택했어요. 그럼 포기한 게 2번, 3번이 있죠? 포기한 것 중에 이 중에 금액이 제일 큰 거, 최대 금액, 이게 맥스, 포기한 것 중에 이게 기회 원가라는 거죠. 자, 됐지요? 다음 이제 문제를 7번으로 가볼게요. 7번을 보시면 자, 보조
원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는다.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다음, 단계의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순서를 먼저 정한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보조 부분 먼저 선택이 되면 다른 보조 부분 배부해주고 직접 배부법 이렇게 직접 제조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 배부하지 않는다? 틀렸다는 거지. 배부한다는 거지. 이것은 단계 배부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이거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음, 상호 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부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의 배부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을 하든 상관없어요. 먼저 순서의 의미가 없어요. 상호 배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영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 방법이다. 그래서 7번에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다음 8번 가볼게요. 8번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완성품 환산량은 여러분 완성수량 플러스 기초량을 빼고 여러분 무슨 법으로 하라 했어?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량을 빼고 기말량을 더하면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완성수량이 지금 안 주어져 있죠. 완성수량이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기초가 몇 개가 있어요? 400개. 다음에 매입 착수가 몇 개가 있어요? 5,000개. 그러면 차변 합계가 5,400개예요. 5,400개. 그럼 대변에도 5,400개가 나와야 하죠. 그러면 기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완성품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기말이 지금 2,000개라 그랬잖아요. 2,000개. 그러면 완성은 몇 개라는 거예요? 3,400개가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3,400개가 완성 수량에다가 자, 여러분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다. 전량 투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기초량을 그대로 다 갖다 쓰라 그랬죠. 기초량 400개.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말량 2000개 100%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500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9번 보면요. 연산품, 종합원가, 연상품은 비슷한 거거든요.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합원가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드는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결합원가 배우하는 방법에는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비용 빼고 수량, 물량기준법 요 세 가지가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결합원가의 배분은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출제자가 이것은 틀렸다라고 출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놓고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원가의 통제가 목적 맞지요?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보니까 예.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 주된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치가 작은 것을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주산물, 부산물. 부수적인 상품. 다음, 상대적 판매 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가 없다면 결합 제품이 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판매 가치가 있어야 판매 가치법이니까 판매 가치가 없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가 맞습니다. 다음 예, 이제 10번 한번 가봅니다. 10번 10번 문제 보시면요. 아래 자료에 따라 당월의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이건 T자로 내가 그려봐서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고자 T자를 그렸는데요. 제공품 T자로 이렇게 제공품 T자로 그려봐요. 자,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감소액은 38만이다. 그러니까 기말이 기초에 대해서 38만 원이 적다는 얘기는 기말보다 기초가 38만 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에다 38만 원을 입력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월 기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달에는 기말이었지만 단기에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번에는 기초가 되는 거다. 제품에 T자를 그려서 기초 62만원.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공장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312만 4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서 빼면 완성된 게 350만 4천 원이고 여기에 그대로 제품 창고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자 기말 얼마인지 몰랐어요. 매출 원가가 주어졌어요.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되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매출한 거 빼면 기말 제품이 나오죠. 여기서 기말 제품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요거 기초 대비 기말 제품 감소가 38만 원이다 이 말은 기말보다 기초가 38만 원이 많다는 뜻이고 전월에 기말이 당월에는 기초가 된다는 거지. 요것만 이해하면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10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11번.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복권 분리과세, 분리과세. 승마, 투표권, 환급금 이것도 분리.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다른 수령한 기타 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세 개는 분리과세고 뇌물, 알선, 배임수재는 무조건 종합과세. 암기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암기사항이네요. 그 정도는 암기해야 됩니다. 다음 12번.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주택임대소득. 옳지 않은 것.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분,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했어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는 무슨 과세한다? 이제는 과세하는데 분리과세하는 거예요.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맞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합산합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각각 따로따로 각각이니까 세대를 달리하여도 주택 소유를 주택수를 합산한다. 합산한다. 틀렸죠?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원래는 하나의 주택에는 월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그것도 월세 줬다면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맞습니다. 다음 13번. 자, 부가세, 여러분, 부가세, 이것은 여러분, 꼭, 여러분, 주의할 점으로 좀 알아둬야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시험에 사실은 요즘에 계속 단골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3번입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단골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분이 뭔지 알잖아요. 안분하는데, 배제사유, 안분을 하지 않는 경우,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자, 요거, 4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를 암기하고 있으면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 해당되는 지문을 먼저 읽어요. 해당 과세기관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다. 그러면 안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안분한다는 얘기는 5% 이상 차이 나야 안분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 미만이면서 500만원이 미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500만원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계산한다는 거죠. 안분 계산한다는 거예요. 500만원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이라는 것까지 알아놓고 5% 미만 공통 매입 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에요. 이 4번 지문이 참 좋은 지문 같아요. 다음에 1번 봅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이면서 500만원이면 미만 아니잖아. 500만원 안 들어가야지. 미만이야지. 500만원이면서 면세, 이것도 500만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또 틀렸어요. 500만원이면서 아니죠. 500만원 미만이면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5%. 정확하죠. 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자, 5자가 다 들어가는데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이다.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다.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한다? 예, 이것도 안분하지 않는다.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시작한 사업자 이것도 안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과세에 대해서 거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영세 여러분 영세라고 그랬네요. 영세는 어떤 게 영세인지 보자. 자, 수출 영세 맞죠? 수출 영세죠. 수출은 뭐라고요? 영세라고요? 수출 영세가 맞아요. 수출 영세 맞습니다. 맞아요. 동그라미. 다음에 국내 사업자의 영역의 국외 공급. 영역의 공급이죠. 영역의 공급. 이것도 예,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음 내국 시험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수출 제화 임가격 요요. 내국 시험장 요거 12영세죠. 이것도 영세 맞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면세예요. 면세. 과세가 아니라. 그러나 외외적으로 과세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체국 택배 국가가 국민한테 제공하는 거 공급하는 거 원래는 면세라고요. 그런데 예외 이렇게 쓴가? 첫 번째 우체국 택배, 두 번째 KTX 고속철도 이것은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과세. 그래서 14번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15번. 자, 15번 문제는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해당되지 않는 것.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면제. 직수출. 면제 맞죠? 미용실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영역. 이것은 여러분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어요? 목, 이, 미, 여,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영역,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입장권. 영화관,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자, 목이, 미여.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목이, 미여. 이렇게 해서 면제가 되는 거죠. 다음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반드시 발급해야 되죠. 3번이 틀렸어요. 의제, 사업상 증여. 여러분, 이것은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은 간주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에요.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